정보들이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채팅방이나 어떤 사이트 이런 데 아마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언어장애나 이런 경우도 뭐 대표적인 무슨 카페라든지 뭐 서로 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뭐 이런 저 모르고 다 할 거예요. 네. 심지어 카톡방에도 저만 빼고 저희 학생들끼리 다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언어 관련한 예를 들면 정보는 정말 너무 잘못된 지식이 많아서 심지어 전문가들도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아직도 잘 몰라서 제가 가서 터크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많아요. 마치 두 언어를 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얘네가 장애가 있는 게 두 언어를 해서 그렇다. 다문화 가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베트남 그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한국어를 이제 학교 가면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 어차피 와서 사는 거고 한국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굳이 내가 여기서 베트남어를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한국 뭐 아버지랑 뭐 다른 이제 국적의 어머니랑 이제 만났을 때도 이제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정 역시 이제 그 언어의 소셜 스테이터스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은 당연히 한국어가 여기가 메인 이제 언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다른 언어를 쓴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다라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많이 없다. 일단 1번은. 그러니까 아동 입장에서 내가 우리 엄마가 뭐 베트남어를 사용을 해도 엄마 말고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는 뜻은 언어라는 건 계속 usage base고 need base이기 때문에 필요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이 언어를 사용하는지 도구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근데 엄마밖에 없으면 사실 그게 유세지가 필요가 이제 자꾸 희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한 언어로 몰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특히 언어 장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언어가 지연이고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들이 그냥 한국어만 하세요. 왜? 언어 치료도 한국어로 배우고 있고 전문가도 한국말로 하는데 빨리 한국말 해서 얘가 학교 잘 적응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서 해주자.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어 장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두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 장애가 있었다면 두 개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지만 원인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제가 거기서 핸디캡 표현을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아동인데 아빠는 한국말, 뭐 엄마는 베트남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두 분의 그 모국어가 다른 거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척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아기서부터 쭉 자라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 텐데 두 언어가 필요한 아동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가 소셜이 사회, 그 아동이 사회, 그죠? 엄마의 그 사회에서 펑션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언어밖에 못 써.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으로 오히려 핸디캡으로 만들어버린다.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쁘고 악한 행위다라고까지 미국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절대 전문가가 언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더러 뭐 한 언어로 모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마치 1 더하기 1은 더 어려운 것처럼 그냥 빨리 하나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영어 한번 배워볼까? 그 상황이지 발달을 밟고 있는 아동이 특히 이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두 언어가 필요한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 입장에서 오늘은 뭐 베트남 사람으로 살아볼까? 뭐 오늘은 한국 사람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생활에서 걔네를 묘사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descriptive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검정 머리지만 뭐 눈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그 아이는 두 언어가 필요한 아이죠, 가정에서. 엄마랑 대화할 때는 이 언어가 하는 거고, 아빠랑은 이렇고. 충분히 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strong language를 해야 내 발달이 건강하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해요.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역량, 저희가 정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쭉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이미 논문 게재 다 끝난 것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언어, 즉 소셜 스테이터스가 좀 낮은 언어일 수도 있죠. 엄마의 언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유지한 집단이 훨씬 그들의 한국어 능력도 잘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언어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정체성이나 자존감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높은 애들이 학업 성적도 좋아요. 그리고 또래 관계도 좋고 어떤 사회적 지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하고 부모 효능감도 그 가정들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죠. 아이가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쪽 집단은 dropout rate,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그런 아이들이 3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risky behavior에서 이제 비해임 청소년처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훨씬 이쪽이 많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전두엽 특정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부모의 언어를 한 2시간? 하루에 2시간만 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집단이 전전두엽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말하는 전전두엽 기능에는 주의 집중력도 있고 작업 기억도 있고 뭐 억제 능력도 있고 인지적 유연성도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은 사실 그러니까 학습이 시작될 때 더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더 필요한 능력들인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그냥 아직 애기니까 그냥 밥 먹어라, 빨리 자라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영어로 그런 건 쉽게 하니까 그냥 하는데 사실 그거 이상의 언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뇌 발달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든 거를 이제 예측하는데 그 건강한 뇌에는 저는 엄마 아빠의 건강한 언어를 먹여줘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가 상한 과일을 주지 않잖아요. 저희가 조금 상한 바나나를 먹더라도 아이한테 싱싱한 걸 먹이고 아이한테 분유도 우유도 다 좋은 걸 먹이잖아요. 애기 키울 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의 정말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선 건강한 언어를 이제 먹여라. 그 건강한 언어라는 건 엄마가 가장 잘하는 거, 자신의 모국어, heritage language, 자기가 어떤 언어로 그 양육을 받았는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채팅방이나 어떤 사이트 이런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 어떻게 한국어 빨리 잘하는 방법. 네, 그런 게 많이 있죠. 저희 이제 그 SSK 스톱의 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이제 그 언어 장애 쪽 또는 심지어는 이제 탈북 포함시켜서 다문화 이런 쪽, 또 한 부분이 이제 TCK라고 하는 Third Culture Kid, 요즘에는 CCK라고 하는 Cross Culture Kid가 결국 이중 언어 내지는 다중 언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일 텐데, 상담 쪽에서도 이제 그 약간 문화 적응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연구가 되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베리의 이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 언어로 몬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또는 중국의 이제 그 어머니와 한국의 아버지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화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베리의 모형으로 치면은 그게 동화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도 물론 되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화로부터 분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화가 되는 것보다는 좋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유형은 동화보다는 약간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러니까 통합이 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아까 헤리티지 랭귀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정신을 배우기도 하고 가치를 배우기도 하는 그 문화, 그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언어를 집에서 계속 가르쳤다라기보다는 결국 그 가정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그 한쪽으로 몬다고 할 때는 뭔가 다급함과 조급함이 있어서 너는 빨리 한국 사람처럼 돼야 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아빠로부터 들었을 때는 엄마가 또 되게 서운함이 있을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도 그럼 엄마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 속이라면 또 이제 부모 양쪽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아졌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표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도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연이나 장애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언어라는 것을 둘러싼 여러 그 영향 요인과 맥락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장 발달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언어는 결국에는 의사소통의 어떤 욕구? communicative intentionality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의사소통 의도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어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성을 띠고 저희가 인간으로 살아나갈 때는 언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애기여도. 그래서 어린 아이의 사회가, 제가 유치원이고 그 아이의 뭐 사회가 또 학교고 이렇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가치를 사실은 표현을 할 때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심지어 아주 작은 거, 9시 전엔 자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빨간불이어도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건너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사실은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집은 또 아닌 걸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치라는 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믿음, 생각, 중요성, 이런 웨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랑 나눠야 돼요. 근데 그 나눌 때 언어로 하잖아요. 이거 비언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 마, 뭐 그건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왜 이런 건지.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자신의 편한 언어가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영어를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표, 그래서 제가 언어를 목표로 두지 말고 수단이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한국어만 가르치고 내가 이 아이한테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 언어로 이 아이와 대화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슬펐어, 학교에서 막 애들이 잘 안 놀아줬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는 우리 아이를 달래면서, 사실 뭐 엄마 때도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신이 편하지 않은 언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랑 어떤 나와 너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게 부모님이고 아이들이고, 그래서 언어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언어를 너무 목표로, 한국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목표가 아니라 이제 수단이라는 걸 꼭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언어가 가정에서 이제 사용이 돼도 진짜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